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28일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뉴스들이 또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그 다음에 대표,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경찰 내부 동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만 골라서요, 간략간략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내부가 보통 산만한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봉숭아학당이 다 됐다, 이러한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봉숭아학당 하면 한마디로 지멋대로 떠들어대는 그런 이 평가, 그 무질서한 이러한 이 분위기를 주잖아요.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는요, 이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과 관련된 윤리의 심의 문제가 가장 큰 지금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 징계를 받아서 대표 자리를 내놓을 경우에는 바로 당권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권 주자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나름대로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요, 당권 도전을 위한, 즉 표를 확보하기 위한 지금 전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권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지금 내후년도에 이 공선 총선권이잖아요. 공천 이 권하고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위상과 관련된 내부 분란이 그렇게 쉽게 꺼질 것 같지 않고, 최소한도 7월 7일 날까지는 계속되고요. 어떤 형태의 징계가 되더라도 7월 7일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의 안정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따라가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상납과 관련된 윤리 문제, 그 다음에 회동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오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출국을 하는데도 이준석 대표는 결국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요, 이 부인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정설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외형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허례허식적인 차원에서 우 나왔다 우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조촐하게 출국하겠다, 이게 이제 명분으로는 딱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 청와대의 의견을 이준석 대표도 다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도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송원석 부대표는 어떻게 나갔느냐?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간 것이다. 그러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갈 때 이준석 대표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 왜 안 했느냐? 말하자면 당 대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다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내가 딱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벌써 일정이 짜여 있더라. 뭐냐? 최재형 위원장의 별도의 세미나 일정이 있어서 가자고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 당신은 왜 갔어? 나는 일정이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처음 가는 이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또 할 일정도 없고 그래서 갔다. 마침 일정이 비어 있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야 다 선수들인데 이 정도 이 답변과 이 정도 방어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 면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이 레토릭으로 오늘의 이 해프닝이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래요. 이 말하기 좋아하는 선수들은 이걸 갖다가 윤리위와 연계시켜서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말 많은 사람들의 말꾼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지만은요, 때로는 말장난으로 이 레토릭으로 보이지만은 거기에 이 농담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 진담이다, 농담 속에 진위가 숨겨져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공항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최근의 일련의 당 내용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내용의 한 복판에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이 직무유기
증거인멸 의혹, 그리고 부무유지 위반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초가 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 우크라이나 또 출장도 다녀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당연히 뭐 의도는 안 했겠죠. 이 친윤계라고 하는 이 의원들하고, 예를 들어 정진석, 뭐 또 이 배현진, 이런 의원들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이죠.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왜 당 갖다 이렇게 엉터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있는 건가. 이런 불쾌감이 왜 쌓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그것도 첫 행사를 나가는 판국이고,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의 본인의 말을 통해서 이 발언이 나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 나는 조용히 갔다 오겠어. 너무 많이 나오지 마. 저라도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면에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 폭탄적, 폭발적 그런 갈등 요인들이 잠복해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바로 다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회동 여부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대통령하고 만났냐 안 만났냐가 이게 공방으로까지 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 만난 거고 안 만난 거고 윤리위하고 연계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래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왜 대통령을 만나느냐. 본인 말 맞다 대통령은 항상 전화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는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전화로다가 다 얘기하면 되지. 이 오해받을 시기에 왜 만나가지고, 아니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면담을 한번 갔죠. 이런 얘기를 왜 먼저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예 제안을 안 했어야죠. 그러면 이런 논란, 분란, 일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꼬이고 엮이고, 그래서 지금 이 야당에서는요 굉장히 호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출국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권성동 원내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오늘 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뭐 웃어가면서 낙수도 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권성동 원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얘기는요. 국내는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다 챙겨 나가겠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와서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인사말로 한 얘기라고 본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든지 간에 이걸로 끝났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최재형 의원이 주관하는 세미나, 이 세미나 명은요, 반지성시대의 공성전, 이런 주제하에 열린 세미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된 게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주영진의 SBS 뉴스 브리핑 아주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김정재 의원이 출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이번에 이제 혁신위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최고위원들 한 사람씩 추천을 하고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머지 이준석 대표 본인이 5명을 지명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준석의 혁신위고 이준석의 사주조기로 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주조기라고 비판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오늘 김정재 의원이 SBS TV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 열받아가지고요. 도대체 내가 익명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왜냐면 익명은 묵체이기하니까 말랬더니 이제는 실명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한다니 참 기가 막히다. 혁신을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흔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상당한 분노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오늘 뭐 이래저래 굉장히 참 열이 요즘 계속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는요, 오늘 일정이 이제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MBN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뭐냐, 말하자면 이제 혁신에 이제 반대하는 얘기,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을 흠집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이 해명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요, 최근에 이제 배현진 이 최고위원하고도 악수도 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악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본인은 앞뒤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을 갖다가 상당히 이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대단해요. 여하튼 그리고 또 이제 간장이라는 최근에 발언했잖아요.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간장이 안철수와 장제원을 겨냥한 것이냐. 그러니까 또 그거는 딱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대놓고 인정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친윤하고 윤석열 생각이 같냐 다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게 같으면 큰일 난다고 보는데, 그게 같으면 나라 일 큰일 날 거다, 난 거다, 나라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요, 윤리 지금 징계 심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당규 30조에 따라서 당 대표 권한으로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서요, 권한으로 따지면 내가 해산해 버릴 수 있는데 자꾸 그걸 누가 스멀스멀 얘기하는데 저는 쓸 생각이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요, 오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포럼 강연했잖아요. 여기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들이 너무나 대통령만 쳐다본다. 이건 문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 모임이 진짜 깨어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모임이라면 오늘 느낀 게 많으실 것 같다. 그런데 별로 안 느낄 것 같다. 그래서 이 미래혁신 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참 말도 잘하고 똑똑은 한데 포용적 리더십이 부족하다.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많이 했는데, 우선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한 비판문을 내놨는데요. 법조계에서도 또 검찰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언론계에서도 이 검수완박 관련 법,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 개정법이잖아요. 법 개정안이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바로 절차적으로 우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우연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그러니까 27일이죠. 날짜상으로는 물론 이제 어제인데, 이 가처분 신청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법무부가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직접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가서 변론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이 출입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워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관해서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청구인으로서는 이 한동훈 장관 말고서도요, 대검의 김선화 공판 소무부장, 그리고 일선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필요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같이 넣느냐? 저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가 청구인에 들어간 것은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이 가자는 취지다. 헌재 관련 부서에 있는 검사들과 일선 형사부 검사 약간 명이 포함된 것을 이해하면 된다. 왜냐면요, 이 법조계에서 법무장관이 과연 이 청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법리 해석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설, 또 가능하지 않다는 설, 이렇게 양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검사들을 갖다가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청구 취지와 관해서는요,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범들이 만들어져 이로 인해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이고,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동기로, 이러한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 국민과 함께 헌재 절차에서 진지하게 물을 생각이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은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고 그 도구가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오늘 청구하게 되었다. 그리고요, 국회 입법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은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청구하게 된 것이고 이런 방식은 바로 이런 경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과거의 헌재 판결을 보면 입법권은 전적으로 국회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병행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요,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은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에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는 아예 시행을 가처분을 통해서 미루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신청을 하게 됐다. 그리고요, 과거에 이런 입법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70년 동안 유지되온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 안 했던 이런 식의 입법이 있었는지는 저는 되묻고 싶다. 그래서요, 사상 초유의 최악의 이러한 우연성 있는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취지하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내일 FBI 방문차 출국을 하는데 지금 관심 포인트가요, 부장검사, 차장검사 이번에 또 하느냐, 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어떨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특수통 친윤사단이 대거 발탁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분야 특정 전문 분야가 특별히 우대받거나 홀대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요, 무슨 통이다 이렇게 무협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고 국민을 위해 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요,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총장 추천의 구성이 이비 작업에 들어가서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요, 검찰총장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 인사를 뒤로 미루겠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과거 정권 교체기에는 총장뿐만 아니라 장관이 없는데도 검찰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봐달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찰관들이 말이죠, 경찰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는 상황에까지로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상황이. 자,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부글부글 경찰이 끌고 있다는 건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행안부에서 경찰 통제안을 발표했거든요. 그 거의 동시간에 이 경찰 노조,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를 하는데 이 노조 측에서 일제히 반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경찰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국 신설은 하지 말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던 시대로 회귀하게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울산, 인천, 김해 등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들이 대표적으로 와서 시위를 했어요. 말하자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시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 소속 경찰관 8명이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마련한 울산 남부경찰서의 안성주 경위는 현장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 경찰이 민주적인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경찰 장악을 위해 경찰국 신설을 주장한다면 경찰관들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는 정치 세력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후퇴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경찰 독립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인천 직협의 이태식 위원장, 행안부가 시행령으로 경찰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은
정부 조직법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전국 현장 경찰관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경찰국 신설 철회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찰 독립선언서는요, 전국의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입장문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런 경찰의 반발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행안부 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경찰 논리는 독립기관인 사법부처럼 경찰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경찰은 엄연히 행정부 소속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또 이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요, 경찰이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인사와 예산, 감찰을 경찰청에서 모두 담당하는 국가는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전반적으로 검찰도 법무부 검찰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경찰이 이걸 받지 않겠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의 이 보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최근에 울산시장 선거 이 개입 사건, 그리고 또 성남 풋볼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거를 무혐의 처분 내린 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경찰의 이 권력이 비대화될 경우에는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 이런 비판이 마찬가지로 법조계에서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중요한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심야방송 한 편을 더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